하이 에브리영 조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1989년 10월 26일 날 오전 7시 40분에 3.4kg의 그냥 지극히 평범한 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뭐 지금도 평범한데 그때도 항상 평범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저희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셔서 할머니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5살 때까지 할머니랑 같이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때 막 관절염으로 아프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촌도 외삼촌도 같이 살았는데 그때 외삼촌이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한창 혈기 넘치는 마음에 호러물 마니아여가지고 맨날 저한테 척키를 틀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워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인형을 모두 다 막 화분에 거꾸로 막 파 묻어놓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삼촌이랑도 이렇게 조카 사랑이 넘치시는 분과 재밌게 살고 나서 이제 엄마가 저를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도 같이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살게 되는데, 저희 엄마가 피아노 학원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 피아노 학원에서도 놀고 막 그러면서 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됩니다. 엄마가 피아노를 원래 가르쳐 준다 그랬었는데 제가 싫다 그래가지고 바이올린을 배우게 돼요. 근데 8살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연습하고 레슨하고 연습하고 레슨하고 막 하루 종일 연습 레슨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하루는 제가 수업에 안 들어가고 운동장에서 멍을 때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조용아, 또 거기서 뭐 하고 있니? 그래서 제가 힘들어서 쉬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막 전화하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그냥 상상도 되지 않는데,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가 원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바이올린만 해서 막 받아쓰기 맨날 빵점 맞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머니 조영이가 약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전학시킨다 그래가지고 전학을 가게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가요. 근데 거기서는 굉장히 사랑을 받으면서 바이올린도 진짜 똑같이 열심히 하면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학창 시절을 보내게 돼요. 막 친구들이랑 맨날 막 산 속에 들어가서 진실 게임 하고 막 고무줄 놀이, 뭐 공기 놀이, 뭐 이것저것 하면서 엄청나게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콩쿨 대회에서 대상을 타게 돼요.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나이로.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바이올린을 했는지 예상이, 짐작이 가시나요? 그래서 제가 독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바이올린 협연을, 오케스트라 협연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바이올린을 거의 그만두다시피 됩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질렸었어요. 너무 질리고 힘들고 했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바이올린을 이제 취미 생활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는 어떻게 재미있게 보내고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귀보다 조금 살짝 올라오는 기장에 단발머리를 하고 나서 훌러덩한 교복을 입고 입학을 하는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3학년이 됩니다. 근데 제 이상형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똑똑한 남자가 저의 이상형이에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맨날 1등하고 집중도 엄청 잘하고 맨날 반장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또 저를 고맙게도 좋아하지 뭐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귀게 됩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에. 근데 그 친구는 항상 뭐든지 열심히 해서 그런지 저에게 약간 저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김땡땡 군이 뭐 화이트데이, 뭐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 뭐 이런 날만 되면은 항상 학교에서 가장 큰 선물을 줘서 저의 어깨를 아주 어깨 좀 넓게 피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길을 살려주는 그런 멋진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랑 이모가 항상 저의 등하교를 책임져 주셨는데 맨날 숨어서 쳐다보곤 했대요. 맨날 꽃다발 받고 막 이런 걸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고등학교는 두 발이 자유여가지고
제가 머리를 좀 기른 상태에서 입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김땡땡 군은 항상 거의 머리가 반삭 상태였던 것 같고, 아무튼 저희는 고등학교 내내 좀 사귀면서 아무튼 사이좋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 3학년 때는 같은 반이었어요. 이과였고요. 아무튼 저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분반이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뭐 심화반, 뭐 특자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 그 김땡땡 군은 심화반이어서 이제 만나지 못하고 아무튼 고등학교 때 저는 특자반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입학을 하게 돼요. 일단 인서울 4년제 간호학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S대학교 간호학과에 갔는데 뭐 당연히 서울대는 아니겠죠,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저는 대학교 생활을 시작을 하고 김땡땡 군은 매땡 스터디 강남에서 재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겠어요? 장거리 연애 굉장히 힘든 거 여러분 아시죠? 20살 고삐 풀렸는데 제가 못 기다리고 사랑은 깨지고 저는 다른 분과 연애를 굉장히 즐겁게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져요. 막 한 달 사귀고 헤어지고 뭐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는데 이제 김땡땡 군이 이제 저한테 계속 다시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시 만나자고 막 따라다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동의 물결을 휩쓸려서 오케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사귀게 되고 아무튼 김땡땡 군은 KD 생명과학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김땡땡 군의 꿈은 어렸을 때부터 한의사였어요. 그래서 김땡땡 군이 저랑 이제 만난 다음에 자퇴를 합니다. 그 K대를 자퇴를 해요. 그 다음에 삼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남편이래. 그 김땡땡 군과 열심히 연애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그 대학교 때 이제 나이팅게일 선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간호사로서의 이런 선서를 하는 건데 그런 걸 하면서 저는 열심히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땡땡 군은 삼수를 마치고 나서 원하던 K대학교 한의학과에 딱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연애 공부 놀기 뭐 처먹기 열심히 하면서 저희는 즐겁게 23살까지 놀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23살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때 굉장히 예쁜 드레스를 입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개구리고 약간 흑역사 드레스처럼 촌스럽긴 한데 아무튼 꽃이 많이 막 깃털처럼 달려있는 풍성한 웨딩 드레스를 입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23살 대학생 시절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모든 대학교 친구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만 한 400명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입이 완전 귀에 걸릴 정도로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2011년 10월 2일 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배가 불러오게 되는 거죠. 배가 불러옵니다. 첫째를 이제 임신이 돼가지고 뭐가 먼저인지는 굳이 말 안 하셔도 아시겠지만 아무튼 밥할 줄 모르는 그런 신혼과 임신을 겪게 되는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굉장한 신체적 변화를 느끼면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입덧도 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제왕절개로 낳았어요. 목에 탯줄을 감고 있어가지고 2012년 4월 10일 날 3.38kg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얘는 굉장히 머리숱은 많고 눈썹은 없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부부는 이제 육아를 시작을 하고 학업을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 키우는 게 23살한테 굉장히 어려웠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밥도 할 줄 모르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또 행복하긴 행복하고 그러면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2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육아 블로그를 잠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임신했을 때 한 27kg가 쪘어요. 그 살을 제가 다 뺍니다. 다 빼고 나서 복학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간호학과 들어갔는데 간호사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고시 준비를 하는데 육아와 집안일과 국가고시를 같이 준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면허증을 취득을 했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간호사가 별로 안 좋아해서 일은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둘째를 가지게 됩니다. 이상하게
생리가 한 달째 늦어지고 열이 계속 나서 암 걸린 것 같아서 이제 산부인과에 남편이랑 같이 가는데 이게 암이 아니라 둘째를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 귀가 입이 또 귀에 걸린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임신을 알게 된 날부터 우리 아이가 3살이었는데 첫째가 3살이었는데 엄마한테 한번 안아달라고 하지도 않고 정말 그렇게 의젓하게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둘째를 낳습니다. 근데 이 아기는 머리숱 굉장히 까맣고 눈썹도 있고 특별히 속눈썹이 볼따구까지 내려오는 굉장히 귀여운 아이였어요. 2015년 10월 5일날 3.18kg로 제왕절개로 또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하고 또 어려운 그 출산을 하면서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졸업을 해서 한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졸업과 동시에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고 바로 군대 4주 훈련을 들어갑니다. 한의사는 공중보건이 뭐 군의관 이런 걸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4주만 이제 훈련을 하러 가요. 근데 이제 제가 둘째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친정 옆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친정이 포천에 계시는데 남편이 뺑뺑이를 돌렸는데 포천에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천에서 3년 3개월의 그런 공중보건의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출퇴근 30분 거리였어요. 굉장한 럭키였죠. 이 세상 운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육아를 하면서 강아지 벨라를 만나고 우리 귀여운 다리 짧은 거 아니고 다리 긴 구름이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귀여운 보스, 저 세상 귀염이죠. 옹심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행복한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남편이 유튜브를 한번 해보라고 우리 집 고양이 강아지들 미모가 저 세상 미모라고 이제 미묘TV라는 걸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는데 굉장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년 3개월의 군대가 끝나게 되면서 이제 저희 첫째가 학교도 가야 되고 해서 이제 바깥으로 이사를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도 군대 끝났으니까 이제 취직을 했어요. 처음에는 신나게 취직했는데 나중에는 울상을 짓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어쨌든 땡땡 한의원에서 이제 부원장으로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되고 이제 저희 첫째의 꽃님이는 학교에 가게 됩니다. 근데 학교가 제가 졸업했던 그 저의 모교를 가게 돼요. 굉장히 귀엽죠.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는데 좀 뭉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육아를 하고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미묘TV는 망했고 이제 전향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뷰티 쪽으로 그 발을 이렇게 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뷰티 크리에이터로서의 삶을 좀 시작하게 됩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게 아직도 좀 부끄럽고 그런데 어쨌든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9년 10월 11일 날 제가 피키캐스트를 오픈픽 에디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흔한 애들 엄마의 메이크오버 쇼쇼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에브리 형들이 굉장히 좋아를 해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삶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3가지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뷰티 에디터로서의 삶, 피키캐스트에서의 저의 삶이 직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직업이 다른 게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일을 하는 저, 그 다음에 아이를 육아를 하는 저, 초등학교 2학년, 6학년 딸들이 굉장히 말을 안 듣는데 요즘엔 소리를 지르면서 육아를 아무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집안일을 하는 저, 뭐 쓰레기 버리고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집안일 하는 저, 뭐 이렇게 3가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저의 인생에 벌어질지 모르는데 매 순간이 힘들거나 슬프거나 기뻐도 1분 1초가 모여서 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제 인생 언제나 계속될 거고 브라보 마이 라이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끝입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해요. 재밌었나요? 안녕.